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새벽 시간 1,000원을 회복하면서 지금 현재 1,017원, 1,000원 위에서 상승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우리 리플코인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 3월 8일 날짜죠. 리플 해당되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던 1.9억 달러 규모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매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 비트코인이 1억을 뚫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은 오전 오후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근데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해외 외국의 거래소에서 계속적인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국내 움직임 또한 지금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상승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현재 17%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1,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1,030원 고가, 저가는 830원이었는데 1,000원을 뚫었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왜? 리플코인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을 돌파했을 때도 리플코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실망한 부분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이 부분은 변함이 없죠.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최근에 ETF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플코인 이렇게 변동성만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니플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의 매입 단가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보니까 자, 차트를 한번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봉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이때가 뭐였습니까? 약식 재판 결과 SEC와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이겼다. 그 소식과 함께 바로 1,000원을 뚫어버렸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 하방 상승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돈도 엄청 많습니다.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매집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던 걸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집이라는 거는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에 이러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탈하게 되면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으시죠? 왜? 왜 그런지 보시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올라가죠.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매도했어요. 또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플 코인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모멘텀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수익 구간이라면 이 수익 구간에 얼만큼 비중을 덜어내면서 남아있는 비중을 가져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뚫었다고 해서 바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 라인을 잡고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나 있는데 그 모멘텀들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던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요? 이 매매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매입 단가는 여전히 높은데 어떻게 저는 대응할까요?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내 매입 단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지만 문자도 무료입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니플코인이 드디어 움직임을 시작했다면 그에 맞는 큰 상승력을 갖고 올 거니까 함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 만들어 가겠죠. 더군다나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하나 설정해 놨습니다. 파란색 글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실질적인 실시간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뭐 상승 모멘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SEC입니다. 지긋지긋하시죠? 미국의 증권위원회 비트코인 ETF도 신청해 주었고 이더리움 ETF까지도 이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고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SEC가 왜 이렇게 리플을 압박할까? 그 이유는 리플랩스의 IPO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자, IPO는 뭡니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거예요.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당연하게도 리플이 상장하기 전에 확실하게 리플 코인에 어느 정도는 선을 잡아두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은 안 따르면 너는 위법이다. 이 부분으로 법정 공방이 3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3년 내내 정말 지긋지긋하죠. 근데 3년 내내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니플코인은 다시 반등 구간 잡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반등 구간 잡고 다시 하락하고 변동성을 엄청 보여줬거든요.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까? 그 이유는 니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때문입니다. 우선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해당되는 부분 보시죠. 니플은 시장의 강세장 속에서도 니플은 3월 들어서 시가총액이 24억 달러가 증가됐다. 엄청난 시총이 증가됐습니다. 자, 시총이 증가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확실한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고래가 리플 코인을 매수했지만 왜 리플은 안 올라가고 횡보하거나 떨어지기만 했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의 매집이라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걸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 하죠? 고래들이 매집하는 것은 자전거래를 통해서 매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전거래가 뭡니까? 높은 단가의 매도줌을 걸어놓고 아래 단가의 매수줌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고 던져지니까 밑에서 다시 매수하죠. 이게 자전거래라고 해요. 고래들은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더라도 고래들은 매집할 수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니플의 고래 활동이 급증했고 조정장 속에서도 410엔 해당되는 니플의 집중적인 매수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SEC가 미국의 리플 해당되는 리플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거 해당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도 법정 공방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의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한테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하여금 리플은 급등했고요. 시총이 6위까지 회복했어요. 자, 리플이 미국을 떠난다는데 왜 이렇게 급등력을 가져왔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CBDC가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유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 나는 너희가 증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개발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리플의 CEO는 강력하게 말을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SEC한테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바랄까요? 바라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도 CBDC는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니플이 미국을 떠난다? 엄청난 손실이 작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는 니플 SEC 너희 빨리 합의해라. 내년 2월까지 말을 해라. 라고 23년도 11월 달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2월 달 우리 이미 지났죠. 오늘 새벽 시간으로 3월 12일이니까 이미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은 나왔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실망해서 매도한 거는 개인들 뿐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래는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매집은 그냥 받들어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내려왔다가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냐? 자, 리플이 만약에 SEC한테 법정 공방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먼저 도망가겠죠. 근데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노바티, GMT,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은 누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니플 코인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왜? 니플과 왜 손을 맞잡고 있을까? 더군다나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CBDC. 이 디지털 화폐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미래 지류의 화폐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해당되는 그 부분에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 거래 또한 니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IMF는 이 CBDC를 계속적으로 리플과 협력하에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미국만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브릭스가 있습니다. 자, 브릭스는 누굽니까?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겠다.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합니다. 자, 이 브릭스라는 거는 탈달러화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 있는 곳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왜 세계 1위의 국가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수출과 수입을 다 어떠한 화폐로 합니까? 미국의 달러로 우리는 거래를 합니다. 미국의 달러로 화폐를 거래한다. 당연하겠지만 수출 수입에서는 미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미국이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갔다.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CBDC의 개발 속도가 늦는다? 그러면 이게 1등이 유지대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가 뭉치고 있고 브릭스는 CBDC의 후진국인 미국의 행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움직일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미국은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 못했습니다. 왜? SEC가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CBDC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늦춰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미국에 맞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CBDC의 발전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미국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전에 비트코인 얘네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달러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못 죽였죠. 지금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상생의 길로 간다라는 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약을 펼치면서 이제는 코인 시장과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 말인즉슨 이제는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ETF도 나온 마당에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공약을 펼치고 있는 선거 후보자들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자, 이건 보시죠. 자, 공화당 후보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을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너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내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것이다. 자, 이러한 멘트들과 함께 SEC는 정말 엄청나게 압박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자, 우리가 21년도와 24년도의 반감기를 비교 많이 해드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1년도는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때입니다. 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반감기가 더욱더 큰 상승을 갖고 왔다면 24년도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면서 더욱더 큰 상승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미플한테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이점들이 계속 뭉쳐 나온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플은 굉장히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은 미국 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 수탁 업체를 인수합니다. 이게 2월 달이었거든요. 자, 미국을 떠나겠다. 왜? 내가 SEC한테 혹시라도 법정 공방에서 지게 되면 나 미국 떠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야기했던 니플이 지금은 미국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MTL 서비스라고 하죠. MTL 서비스. 이 부분 뭡니까?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자, 3년 만에 송금 라이센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년만? 뭐 왜 3년만이죠? SEC랑 니플이 싸움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건 확실하게 SEC의 힘이 약화되었거나 니플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미국 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CEO가 또 자신 있게 말하죠. 우리 리플 ETF가 나올 것이다.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사실상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 비트코인은 당연히 나올 만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ETF가 이전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ETF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뭡니까? ETF는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래들의 자금은 제도권 자금이라고 하죠. 그 자금이 들어와서 코인 시장을 더욱더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상승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오래간만에 1,000원을 돌파하고 현재까지도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다만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간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자전거를 돌리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리플 코인 이제야 1,000원 돌파했는데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여기서 매도하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문자 받으시고 확실한 매매 대응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